안녕하세요.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본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의 진료는 척추 수술 후 발생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67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와 노령화로 인해서 허리가 아파서 척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증상들이 대부분 호전이 되지만 간혹 수술하고 나서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수술 후에 다른 양상의 통증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수술을 하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척추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의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케이스는 이전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해서 요추 4번과 5번에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신 후에 괜찮으시다가 수술 후 6개월 뒤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하셨고, 특히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나거나 이런 양상의 통증이 좀 심하게 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 그 현장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되는 동작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수술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이 좀 무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셨었는데, 주사 치료를 받으면 잠깐 호전을 보이다가 또다시 시간 지나면 다시 증상이 생기는 양상이 반복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들로 미뤄 보았을 때 일단 환자분의 증상은 후관절에 의한 연관통으로 일단 먼저 가장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거나 허리를 굽다 편다거나 이럴 때 주로 발생하는 그런 허리의 통증들 같은 경우에 가장 흔한 것들이 척추 후관절에 의한 연관통을 많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니까 걸으시면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힘이 빠지는 그런 양상의 그런 증상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자세를 바꿀 때 허리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수술 부위의 수술 부위 인접 변성이라고 하는 척추 유압술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지금 보시면 이 요추 4번과 5번에 척추 유압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압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척추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는 이 나사 고정술과 이 사이에 디스크를 긁어내고 거기다 인공 구조물을 넣는 거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척추 유압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4번, 5번에 수술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이분 같은 전체적인 자세를 보게 되면 일단 골반이 뒤로 빠져 있으면서 허리가 전체적으로 뒤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고, 그리고 등도 굽으시고 거북목이 아주 심하신 상태죠. 그리고 지금 엑스레이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허리가 뒤로 넘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표면 길이끈은 엄청 많이 과긴장이 돼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엉덩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둔근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면 길이끈은 너무 긴장이 돼 있고 둔근이 약화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척추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허리의 부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부위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고정돼 있는 주변에 이 허리 관절 쪽에 부하가 더 많이 걸려서 그 관절 부위가 빨리 나빠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수술 부위 인접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 수술 부위 인접 변성으로 인해서 이 수술 부위 위아래쪽의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빨라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같은 증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느끼시는 통증 자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을 일단 시행을 하였고요. 신경차단술을 시행을 하면 그래도 한 2-3개월 정도는 증상이 호전이 됐다가 또 일을 하다 보면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의 안정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호흡훈련을 통해서 복강내압에 의한 안정화 기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운동을 했고, 그리고 둔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계속 조절하면서 경과를 봤는데, 지금 현재 허리 통증은 많이 호전되신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자분처럼 이렇게 허리 수술을 하시고 나서, 특히 허리 수술도 디스크 수술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도 있고, 아니면 이분처럼 허리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도 있는데,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증상적으로 이제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그 수술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데, 일단 척추 수술은 그냥 아주 일반인 분들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일단 디스크를 그냥 들어가서 살을 째고 디스크만 제거하고 나오는 디스크 제거술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다 나사를 고정하고 척추 그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 구조물을 삽입하는 척추 유압술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스크 제거술 같은 경우는 뼈를 살짝 제거하긴 하지만 척추의 안정화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정도로 뼈를 제거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디스크의 총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퇴행성이나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안정증을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하고 이제 관리를 잘 하시고 재활을 잘 하시면 사실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척추 유압술은 디스크가 재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을 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겠죠. 디스크 재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척추 간에 협착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척추 전방 저인증이 생겼을 때, 그거는 결국은 척추의 안정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나사를 박아서 척추를 아예 고정을 함으로써 안정시키는 그런 수술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정화는 시키지만 결국은 유동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라 그 주변에 있는 관절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수술 부위 인접 변성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 인접 변성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또 흔하게 듣는 게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 수술 후에 통증이 계속 지속해서 발생하는 걸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 수술을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고정한 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한 2, 3개월 정도는 그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는데, 그 보호대를 착용을 함으로써 척추와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술한 부위에 그런 근육이라든지 근막, 그리고 인대 같은 것들이 다시 힐링이 되는 과정에서 그 근육이나 인대 쪽에 유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과 또 유착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신경주사나 신경 차단술 같은 걸 시행을 하게 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예 나사를 다시 뽑고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통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환자분이 안 아파야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먹든지 아니면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시술 같은 걸 해서 통증을 일단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결국은 척추의 안정성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화 운동을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술을 하기 전,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 직후부터 증상이 없을 때부터 그런 안정화 운동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고 계속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겠죠. 수술 후 직후부터 이제 그 브레이스를 푸는 시점부터는 척추의 안정성에 관련된 운동을 계속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척추 고정술을 하고 나서 고정이 돼 있는 부분은 결국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정화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 훈련을 통해서 복강 내압에 의한 안정화 기전을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둔근에 대한 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셔서 그렇게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은 우리 남 원장님이 올려놓으신 그 운동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안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시행을 할 때 만약에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들 상태가 안 좋아서 디스크 쪽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할 때 그냥 디스크만 떼고 나오면 되는 걸 우리가 척추를 고정하거나 해서 그냥 아예 젊었을 때부터 뭐 유압술 시행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유압술을 피해서 그냥 디스크만 제거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술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척추 유압술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고요. 설사 시행을 한다고 하실 때도 여러 분절이 문제가 됐을 때 동시에 다분절을 한 번에 시행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최소한의 분절만 시행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 척추 측만증 같은 것 때문에 그 다분절로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그래서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서 이제 다분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짧으면 7, 8마디부터 시작해서 길면은 10마디 이상 수술 시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측만증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협착증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허리 측만증을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위쪽 흉추까지 늘려서 전체적으로 척추를 고정을 해놨는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통증은 사라졌지만 현재는 허리 통증이 계속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거의 매일 진통제 주사를 맞고 매일 약을 드시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통증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물론 예전에 수술을 했을 때는 그 통증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시행을 한 거지만, 사실 저렇게 수술을 했을 때 돌아오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호흡이나 둥근에 대한 운동도 사실 많이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은 사실 저렇게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고령이시고, 그리고 아예 척추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서 사실 운동을 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 통해서 통증만 조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척추 수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척추 수술은 무조건 해서도 안 되지만 근데 무작정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만 하면 무조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합병증 때문에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수술 후에 몸 상태가 가능하면 되도록 빨리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하셔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본 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